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시간이 진짜 빠른 게 어느덧 1월 첫째 주 주말이 찾아왔더라고요. 새해 주말은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집안일 때문에 조금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짬내서 한 주 라이트 메탈 미리 살펴봤거든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간단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라이트 메탈은 TMC와 일정이 겹치고요. 상장 예정일도 둘 다 1월 19일로 지금은 동시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잘 비교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요. 막 비례 풀청약까지 고려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머리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청약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한 주 라이트 메탈은 라이트 메탈이라는 회사의 이름처럼 주철 무게의 3분의 1 정도로 매우 가벼운 금속인 알루미늄을 다루는 회사예요.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각종 소재 부품을 제조합니다. 알루미늄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재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경량화입니다.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기 위한 소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 10kg 경량화의 효과들이 나와 있죠. 연비가 훨씬 증가하고 배기가스가 감소하고 제동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연비와 환경 규제에 따라 차량 경량화는 자동차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핵심 소재로서 알루미늄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게다가 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배터리나 컨버터, 인버터 같은 전자 관련 부품들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무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경량화 소재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지겠죠. 네, 한 주 라이트 메탈은 바로 이 자동차 경량화 부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시면 자동차 경량화 부품의 매출 비중이 88%에 달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주조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경량화 부품들을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경량화 부품 중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볼까요? 크게는 샤시 부품, 엔진 부품, 전기차 부품으로 나뉘는데요. 샤시 부품으로는 너클 캐리어, 서브 프레임 등이 있는데 내연 기관차뿐 아니라 전기차에까지도 적용이 가능한 부품들이라서 친환경 차로의 전환 흐름에서도 큰 타격은 없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겠고요. 그림에 보면 괄호치고 차종들이 쓰여 있잖아요. 해당 차종에는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알루미늄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 이거 너도 나도 다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진입 장벽이 좀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요. 알루미늄을 원하는 형태로 찍어내는 기법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녹인 알루미늄을 금속 재질의 틀에 주입을 하고 압력을 가해서 금형과 똑같은 형태의 주물을 얻어내는 그런 정밀 주조법을 얘기합니다. 말로 하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 자체에도 꽤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해요. 게다가 한 주 라이트 메탈은 회사만의 특화된 주조 공법을 또 개발을 했거든요. 이게 이 회사의 한 단계 높은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다이캐스팅 공법은 단순히 알루미늄 소재로 대체하는 말 그대로 경량화에만 집중을 했을 뿐 고강도 제품이나 또 복잡한 형상의 부품은 제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한 주 라이트 메탈이 멀티 2종 접합 중력 주조 공법을 개발해서 이중 소재의 주조 부품도 생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형, 중공 저압 구조 공법을 통해서 대형 부품과 복잡한 형상의 부품까지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자교반 고압 주조 공법.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전자기력을 활용해서 액체 상태의 용탕을 휘저어서 좀 밀도를 높인 반응고 형태의 알루미늄으로 고강도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은 고강도, 고인성, 외부 충격에 버티는 강한 힘을 요구하는 그런 완성차 업체의 다양한 니즈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고요. 5G 중계기나 스마트폰 알루미늄 기판 등에도 적용이 가능해서 활용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로 2016년
현대자동차 그랜저 IG에 고강도 알루미늄 캐리어를 납품하면서 본격적인 경량화 부품 제조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객사를 보시면 현대차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밖에 GM, 포드, 닛산 등 글로벌 탑10 기업 중에 6개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품업체들이 내수 위주의 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글로벌 고객사까지 확보를 해서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것, 거래선 다양화 측면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알루미늄 주조공법을 활용한 차량 경량화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요. 아직은 전기차 부품의 비중이 낮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회사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차 부품의 매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전기차 부품의 고객사가 르노코리아와 닛산 정도로 조금 경쟁력이 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신성장 동력으로 우선 샤시 부품이 내연기관뿐 아니라 전기차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메이저 완성차 업체의 핵심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전기차 부품의 신규 적용 차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EV 모델들과 닛산의 E-파워 시리즈 후속 모델을 우선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주라이트메탈은 국내 알루미늄 부품 기업으로는 최초로 유럽 슬로바키아에 현지 공장을 설립했거든요. 올해부터 가동이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선 현대차 체코법인의 코나 전기차와 그리고 기아 스포티지 모델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면 공장 인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런 2차전지 업체 제조 공장들이 있어요. 여기서 2차전지 부품 쪽 사업 확대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공모 자금도요. 전기차 부품 차량 경량화 라인 증설에 가장 많은 비중이 투입이 될 거고요. 슬로바키아 법인을 육성하는 데에도 일부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차입금 상환에 쓰일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부품의 매출 규모가 확대가 되는지 비중이 더 늘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켜봐야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부품 경량화 회사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쉽겠고요. 네, 넘어가서 실적 보시죠.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확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실적이 꾸준한 편이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해당 실적을 반영해서 공모가를 산정하면 약간은 못 믿어온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근데 꾸준하다면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계산한 공모가가 터무니없다는 생각은 안 들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익률이 낮은 편이기는 해요. 업종 자체가. 근데 그래도 한주라이트메탈의 단기 순이익률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재무 안정성 지표가 업종 평균 대비해서 매우 열의합니다. 유동 비율도 100% 미만이고요. 부채 비율 300%를 넘어가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평균 대비해서 높은 편이죠. 물류 대란으로 인한 재고 확보, 전기차 및 경량화 제품 신규 수주에 따른 운영자금 차입, 슬로바키아 자회사 설립을 위한 시설 투입금 차입으로 인해서 단기 부채가 막 증가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보면 그냥 이 회사는 쭉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았어요.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회사는 키코 사태 때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정말 큰 타격을 입은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에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가면서 외부 자금도 유치하고 열심히 지금 정상화시켜 온 회사인 거죠. 그래서 재무 구조는 앞으로 꾸준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공모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2,700원에서 3,100원을 제시하면서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매우 낮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총 공모 금액은 밴드 하단 기준 약 176억 원, 시가총액은 약 525억 원밖에 안 되는 초소형 종목입니다.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TEMC하고 일정이 겹치고요. 상장일도 현재로서는 1월 19일, 둘 다 동시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청약은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에서 가능하고요.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35%나 돼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누구냐? 유진 에버베스트 사모펀드인데요. 앞에서 키코 사태로 타격을 입었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다고 했었죠. 이때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외부 투자를 유치할 것을 권했고 당시에 자금을 댄 곳이 바로 유진 자산운용 에버베스트 펀드였습니다. 네, 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투자를 했던 곳이고 안정화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성과급을 기대하면서 엑시트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네, 구주 매출을 하고 나면 이 사모펀드의 지분율은 7.8%로 감소하게 되고요. 이용진 대표가 최대 주주로 새롭게 올라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표 일가의 경영권이 강화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아무튼 구주 매출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측면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 보시죠. 상장 예정 주식 수의 38.5%가 유통 가능합니다. 근데 워낙에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약 232억 원 규모밖에 안 돼요.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5.05%입니다. 여기서 기존 주주는 누구냐? 류동엽 주주와 유암코 사모그린 사모펀드 그리고 개인 주주 4인이 있는데요. 류동엽 주주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류동엽 주주의 매수 단가는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유진 에버베스트 PEF가 투자했던 전환사채 70억 원 중에서 40억 원은 류동엽 씨에게 양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됐는데 전환 가액은 1,763원입니다. 네, 공모가 밴드가 2,700원에서 3,100원이니까 괴리율이 53.1%에서 75.8%나 되거든요. 이분이 상장일에 주가를 좀 띄운 뒤에 던질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만족하고 바로 대충 던져버릴지 그 부분도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전환사채 등은 없었습니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죠. 비교 기업으로는 세아메카닉스와 유니크, 유니테크노, 구형테크, 모토닉, 서진 오토모티브를 선정했는데요. 세아메카닉스는 작년에 상장을 한 회사죠. 한주라이트메탈처럼 알루미늄 주조기법을 바탕으로 전자부품들과 전기차, 수소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어요. 보면 PER이 35.6배로 다른 부품사들에 비해서 훨씬 높죠. 그래서 평균 퍼가 20배 위로 조금 높여진 감이 있긴 하네요. 아무튼 세아메카닉스와의 비교는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분기 순이익을 연한산한 수치에 퍼 20.56배를 적용해서 평가시가총액 4,572억 원을 계산했고요. 할인율 40.95%에서 32.20%를 적용해서 희망 공모가 밴드 2,700원에서 3,100원을 도출한 겁니다.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상단 기준으로 30%가 넘어가니까 높죠. 자, 공모가를 산정할 때 현재 실적 기준으로 했고 할인율이 높기는 한데 적용된 퍼가 약간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내용이 이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건 세아 메카닉스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공모가 상단 기준의 퍼도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유니테크노나 구형테크, 서진 오토모티브 이들도 자동차 부품 회사면서 친환경차 관련 부품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들과 비교하자면 공모가 상단 기준의 퍼 14.02배는 딱히 매력적인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비교 대상을 세아 메카닉스로 잡고 두 회사의 실적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 매출 규모는 한주라이트메탈이 더 크기는 한데 순이익 규모나 순이익률은 세아 메카닉스가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부품 부문의 매출 규모와 매출 비중만 딱 비교를 해봤어요. 매출액만 놓고 보면 한주라이트메탈의 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근데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자면 세아 메카닉스가 더 높았고요. 딱 비교해서 보니까 한주라이트메탈이 세아 메카닉스에 막 크게 뒤지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큰 차이는 세아 메카닉스의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최종적으로 현대차,
전기차에 부품이 납품된다고 해요. 현대차의 투자계획 발표로 세아 메카닉스가 더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한주라이트 메탈의 전기차 부품 고객사는 닛산과 르노 코리아였어요. 최종 고객사는. 그래서 앞으로 고객사나 적용 차종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현대차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아 메카닉스의 30배까지는 어렵겠고 그래도 20배 언저리 정도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가 하단에 정해지든 상단에 정해지든 우선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열려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참여해 볼 만은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오면 체크해 드릴게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는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9일에 수요 예측 결과 나오면 다시 찾아올게요. 주말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고요. 따뜻한 주말 되세요.